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의 이막, 그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인생 일막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길인지 오늘 이야기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새로운 시작. 30해 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던 날,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평생 꿈꿔왔던 자유로운 시간이 드디어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마지막 퇴근길, 동료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회사를 나서는 순간의 그 벅찬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낯선 일상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다. 아침잠을 실컷 자고 여유롭게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이 꿈만 같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이 즐거웠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도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한 듯 했다.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려왔던 집안일에 내가 끼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방해가 된다며 투덜거렸다. 당신도 당신만의 생활이 있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자녀들은 점점 바빠진다며 발걸음을 줄였고 전화마저 부쩍 뜸해졌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매일 똑같은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 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 나는 그저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조르기도 했지만 그들의 귀찮아하는 반응에 서운함만 쌓여갔다. 특히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둘째 딸이 한 말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아빠,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매달리며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내 몸을 깨웠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3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산책길에서 만난 박할아버지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퇴직 후 3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아침 산책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도 등록했다. 처음에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굳어 코드 하나 잡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 기타를 배우면서 알게 된 김 선생님은 이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작은 카페에서 연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요양원에서 공연도 한다. 처음으로 요양원에서 공연했을 때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영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1km를 수영한다. 내년에는 제주도 일주 수영에 도전하기로 했다. 비록 완주는 못하더라도 도전하는 자체가 즐겁다. 수영장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은 나를 보며 멋있다고 말해준다. 그들의 응원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된다. 블로그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다. 신나는 인생 이막이라는 이름의 내 블로그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쌓인다. 은퇴 후의 일상, 새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더 이상 그들의 시간을 강요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났다. 지난 주말에는 딸이 깜짝 방문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 요즘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나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충실하다.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영과 기타 연습, 블로그 글쓰기로 이어지는 일상이 즐겁다. 가끔 피곤할 때면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생은 끝없는 여행이구나.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다짐한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낼 거야. 이제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은퇴 후의 삶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인생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노후. 퇴직을 일주일 앞둔 날, 나는 책상 위의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35회를 한결같이 출근하던 발걸음이 이제 멈춘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먹먹했다. 마지막 출근길에서 만난 봄비는 내 마음처럼 무거웠다. 회사 앞 벚꽃나무는 어김없이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건넨 감사패에는 언제나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등대가 될 수 있을까? 처음 한 달은 그저 잠을 자며 보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늘 짧게 끝났다. 아빠,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낸다. 이게 전부였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놓여있는 신문을 가지러 나가던 중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꽃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예요. 할머니의 말에
나는 무심코 웃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그 할머니의 정원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에게 작은 화분을 건네주었다. 당신도 한번 키워보세요. 식물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돌보는 만큼 아름답게 자라거든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다 보니 어느새 그 작은 생명에 정이 들었다. 베란다는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어갔다. 화분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다. 여보, 이 꽃 좀 봐요.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아내는 내가 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신기한 듯 했다. 주말이면 함께 화훼단지에 가서 새로운 식물을 고르기도 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예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동호회 활동은 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식물 가꾸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수줍어 말도 잘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키운 식물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들려준다. 특히 내가 키운 제라늄이 동호회 품평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마치 내 자식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뻤다. 베란다 정원이 알려지면서 손녀가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새싹이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손녀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손녀를 위한 작은 정원도 만들어 주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어 함께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었다. 원예 활동은 봉사로도 이어졌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근처 요양원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르신들이 정원을 보며 밝게 웃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한 할머니가 자신이 젊었을 때 가꾸던 정원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해내실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제 나의 하루는 초록빛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물들을 살피는 것이다. 잎사귀 하나하나에 먼지를 닦아주고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넨다. 사람들은 내가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 조용한 친구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를. 퇴직 후의 삶이 처음에는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꾸어 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내 베란다의 작은 정원처럼 노후의 삶도 정성껏 가꾸어 가면 어느새 아름다운 화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새로 피어난 꽃을 보며 미소 짓는다. 나의 하루가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라는 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30년 혹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헤쳐왔나요? 첫 출근을 하던 날의 떨림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도,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불안함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입니다. 더
더 이상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운동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70대에 작은 공연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은퇴 후 시작한 원예 활동으로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입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의 미소, 베란다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손녀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만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겠지만 그 또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는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